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국민은행 2020년 하반기 채용 공고가 떴죠. 국민은행 채용 공고가 뜨면서 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국민은행이 채용 공고 한번 떴다가 다시 한번 내려봤다가 다시 또 올라왔었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이런 일이 살짝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은행 채용의 특징이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디지털 쪽으로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1차 면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 과제도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게 이제 서류 전형 단계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1차 면접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자소서 문항만 봐도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번 자소서 문항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자소서 문항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까지가 마감이죠. 10월 5일까지 마감이니까 이번 국민은행의 지원자가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소서 적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소서 적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소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요. 이 화면이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문항인데 총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5개 문항이 나와 있고요. 바이트가 1번부터 3번은 120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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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3000바이트씩입니다. 3000.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총 6000바이트, 나머지가 3600바이트. 그래서 총 9600바이트입니다. 9600바이트 약 10,000바이트라고 치면 글자 수로는 약 5000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로 적었을 때 한 페이지가 약 2000자, 그러니까 4000바이트 정도 적습니다. 2000자 정도. 그래서 2000자, 4000바이트 정도를 적으면 10,000바이트면 약 3페이지 정도는 좋게 나오는, 꽉 채워서 3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그런 정도 분량인데요. 국민은행 자소서 분량이 그렇게 작지가 않죠. 지난번에 마감됐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3번까지만 있었는데 국민은행은 이렇게 5가지 문항으로 좀 문항이 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5번 같은 경우가 이 5번 아래 디지털 분야라고 하는 이 분야,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거나 1번부터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국민은행 UB 부문, UB가 뭔지 알죠? 유니버셜 뱅크. UB 부분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와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라. 자, 이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질문이 지금 1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리고 바이트가 1200바이트입니다. 1200바이트. 그래서 제가 1번에서는 600바이트씩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위쪽, 아래쪽 600바이트씩 나눠서 위쪽 600바이트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 지원 계기, 지원하게 된 계기를 적고, 아래쪽에도 역시 소제목을 하나 적고 귀하, 지원자인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방식, 이 전통적인 가장 깔끔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기에 따라서 저는 1200바이트 정도면 그냥 긴 걸 하나를 적으면서 거기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같이 엮어서 적어 보랍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지원 동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는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길게 글을 하나 적는 것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포인트를 한번 보면, 이 지원 계기, 이 국민은행 UB 부문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지원하게 된 계기를 적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여기는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아니면 국민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아니면 UB 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이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인데 여기에는 지금 질문의 관점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기에는 왜 국민은행이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UB 부문이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같이 섞여서 좀 나와야.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아, 이 지원자가 그래서 우리 국민은행을 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UB 부문으로 특별히 지원했구나. 라고 하는 이게 동시에 해결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원 동기를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 그러니까 저 윗부분 아마 이쪽 윗부분 이 부분에요. 이 부분에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적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안 적어도 되고 대신 이제 여기에 국민은행을 선택했던 이유와 UB 부문을 선택했던 이 이유는 동시에 같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원 동기에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분량이 지금 여기 600바이트지 않습니까? 600바이트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은행과 UB 부문에 대한 지원 계기를 적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형 지원 동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적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소개서형 지원 동기를 적어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 이 지원 동기 부분이 그렇게 이번 자기소개서에서는 변별력 있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해야 하는 이유. 그럼 지원 계기를 만약에 회사 소개서형 지원 계기로 그냥 조금 일반화 시켜서 조금 평범하게 그냥 적었다고 치면 적어도 채용해야 하는 이유만큼은 조금 남달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채용해야 하는 이유, 왜 너를 채용해야 하냐라고 하면 저는 누구보다 영업 마인드가 충실합니다. 또는 서비스 마인드가 충실합니다.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저기 화면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저는 누구보다 뭐 정직합니다. 뭐 인성이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적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평범한 채용 이유에 들어가지 좀 특별한 채용 이유, 여러분들만의 채용 이유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이야기들 말고요. 이런 이야기들 말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주면요. 제가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컨설팅을 받는 우리 지원자한테 제가 물어봤던 사례인데 자, 지원 동기 채용해야 하는 이유 저게 적기 어렵다. 지원 동기가 아니고 저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적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한테요.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너는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좀 거기서 말이 많은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편이냐? 아니면 좀 리더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냐? 아니면 뭐 항상 뒷정리를 잘 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항상 먼저 나가서 모든 걸 세팅시켜 놓는 스타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너는 주로 어떻다는 평가를 주로 듣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뭐 하여튼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밝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요. 그런 내용을 저기다가 채용 이유 여기다가 한번 그 힌트 삼아서 거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꼭 이제 국민은행이나 지원 동기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 지원 동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채용 이유를 만들어 보는 게 이게 과제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쪽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책임감을 가지고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땠냐? 그 다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약속해 주십시오. 12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소제목을 하나 적고 300, 600, 300 이렇게 나눴습니다. 300, 600, 300. 자, 300, 600, 300 이거는 어떤 의미냐? 자, 맨 위쪽의 300은요. 위쪽의 300은 그때 당시 일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상황,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자. 300바이트 정도에. 그 다음 중간에 600바이트는 메인 경험을 적어보자. 그 다음 마지막 300바이트에는 결과와 느낀 점을 적어보자. 이렇게 이제 일단 분량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지금 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자의 경험, 내가 혼자 추진했던 일을 적을까? 아니면 팀 경험을 적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질문만 봐서는
혼자만의 경험도 상관없습니다. 혼자만의 경험 적어도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팀 경험을 적어라. 팀이 더 좋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의 경험이지만 혼자의 경험인데 충분히 팀으로서 했던 그 경험보다 더 큰 혼자만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적으십시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혼자의 경험했던 이 에피소드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량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팀 활동으로서 적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중량감을 따져서 그냥 비슷하다. 이것도 적을 수 있고 저것도 적을 수 있고 뭐 크게 나는 선호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팀 쪽으로 가십시오. 팀 쪽으로 가는데 중량감이 여러분들 혼자의 경험이 더 큰 게 있다라고 하면 혼자의 경험을 여기 적는 게 낫습니다. 중량감이 큰 쪽을 적는 게 좋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성공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따라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이야기 적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담 꼭 적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은행을 지원해 보신 분들은 우리은행의 2번 질문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이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붙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복붙하면 절대로 이 복붙하지 말자. 우리은행 2번과 이 국민은행 3번을 복붙하지 말자. 이거 꼭 지키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4번 때문입니다. 4번에 여기에서는 지금 책임감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국민은행 질문이죠. 근데 우리은행에서는 아마 어려움 이거는 아마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복붙하면서 이렇게 짜집기를 살짝 복붙이라는 건 그냥 100% 복붙 뿐만 아니라 살짝 짜집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글이 뒤엉켜지면서 여기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여기 책임감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희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붙을 하지 말고 자 여기는 우리은행에 적었던 그 소재를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은행 적었던 그 소재를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새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고 그런 식으로 글을 좀 새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자, 이거는 함께입니다. 함께. 혼자가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관련된 사례를 적어달라. 1200바이트입니다. 자, 가치관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욜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다 못해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모든 것이 부딪히는 인성적으로 부딪힌다기보다는 어떤 이슈적인 어떤 생각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근무를 할 때 함께 일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0바이트인데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 적고 또 300, 600, 300을 나눴습니다. 자, 맨 처음에 300은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맨 위에 300바이트를 적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자, 이게 300바이트죠. 그 다음에 아래쪽 600바이트에 이제 메인 경험이 나옵니다. 과거 경험 사례가 나오겠죠. 이랬던 적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상태를 조율했거나 이런 어떤 경험 사례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여차여차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국민은행 들어가면 또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내용을 또 아래쪽 300바이트에 적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00, 600, 300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본인과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고 정직한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반대쪽에 있는 어떤 입장은 살짝 법령이나 이 법규나 이런 거를 위반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악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옳지 않은 걸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이런 쪽은
안 되도록 이런 쪽의 글이 아니고요. 이거는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의 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상대방이 그냥 다를 뿐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의 글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여기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 조화다, 뭐 양보다, 배려다, 뭐 이런 유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와 계획. 자, 이거는 결과, 여기 계획에다가 제가 뭘 적으라 그랬냐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도 좋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국민은행 입행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해 본다. 이런 이야기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자, 4번부터가 이제 3000바이트인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란 무엇이냐? 영업 역량. 정의하라. 그 다음에 귀하가 유비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사례를 들어 기술하라. 사례를 들어라. 자, 그 다음 나아가서 언택트 환경 속에서 국민은행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서술하라. 총 3000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 여러 가지 이제 긴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분량을 길게 주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글을 적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처음에 어떻게 짜는가, 이거를 처음에 먼저 스타트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긴 글을 적을 때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첫 번째는 그냥 긴 글, 3000바이트짜리 긴 글, 1500자죠. 1500자리 긴 글을 하나 적으면서 여기에 영업 역량도 나오고 영업 전략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적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들고 글을 적으면 훨씬 더 깔끔해지니까 그 구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다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3000바이트짜리 글을 적다 보니까 일단 크게 저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1500, 1500을 나눴습니다. 위쪽 1500, 아래쪽 1500 나눴는데 위쪽 1500은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300바이트에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귀하께서 유비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사례를 들으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사례를 2개 정도를 노력했던 거를 들겠다. 600바이트, 600바이트. 그럼 1500바이트가 이제 차겠죠. 그 다음 아래쪽 1500바이트에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해서 잠깐 앞에 뭐 한 100바이트나 200바이트 소개해줘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그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6, 700바이트짜리 이렇게 전략 1, 전략 2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는 이 방법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떤 정형화된 어떤 사이즈가 한 600바이트, 500바이트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500, 1000 이 단위로 여러분들의 글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 글들을 제가 지금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근사하게 만들어 보면 이 정도의 어떤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보면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영업 전략, 국민은행의 어떤 그 언택트 시대의 영업 전략을 저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적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2개 적기 힘들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적어도 되고요. 또 3가지를 적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2가지 정도를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한 가지 적는다 그러면 한 1000바이트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힘들고 3가지 적으면 좀 글이 좀 짧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전략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FM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나눠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글 적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냐,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앞쪽에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라고 하는 요 부분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귀하께서 유비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인데 이 노력이 그러니까 이 노력이 포인트를 보면 이 노력이 앞쪽에서 정의했던 이 영업 역량과 관련이 있어야 되냐
라고 하는 이 상관, 이 문제입니다. 자, 나는 노력을 영업과 관련해서 노력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이 뒤에 귀하께서 유비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격증 이야기를 적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앞에서 영업 역량의 정의에 대해서는 내가 자격증과 관계없는 이제 영업과 관련된 정의를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은 하나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소제목 하나에 같이 앞부분에 이렇게 묶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관 있게 노력했던 거를 적어야 되냐 영업과 상관 있는 노력을 적어야 되냐 영업과 상관없는 노력을 적어도 되냐라는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텐데 이 영업 역량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영업 역량 정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상관이 있는 노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노력이 상관 있는 노력들이 나오면 나쁠 거 없죠. 근데 상관이 없는 노력이 이 뒷부분에 나와도요. 이 노력 두 부분에 뒷부분에 나와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이 노력 부분을 살짝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국민은행의 영업 전략, 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영업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 두 가지를 적는다 그러면 이 한 600, 700바이트 정도 되는 분량을 두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도 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SNS를 활용한다, 뭐, 언택트 시대니까 SNS나 화상이나 뭐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내용도 좋지만 그거를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느 지역을 활용할 것이고 어떤 세대는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게 이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개괄적인, 너무 보편적인 그런 내용만 적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영업 전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왕 여러분들은 디지털 쪽으로 갈 거고 답변이 또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이다, SNS다, 스마트폰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키오스크다 이런 디지털 기술 쪽으로 갈 텐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조금 더 깊이를 어차피 그쪽으로 간다면 똑같이 그쪽에 와서 얕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금이라도 깊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사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 아래쪽 답변 전략을 만들어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5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 디지털 분야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순으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라. 자, 해당 분야를 학습했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라. 그리고 아래 이런 경험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야, 기타 디지털 분야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3000바이트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나오는 이제 예를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익숙한 용어가 아니죠. 우리 문과생들한테 말이죠. 그 다음 클라우드도 그렇고 디지털 마케팅도 그렇고 오픈 뱅킹, P2P 뭐 이렇습니다. 뭐 여기서 어쨌거나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뭐 선택한다면 어디서 선택할 것 같냐 라고 하면 이 뒷부분 여기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픈 뱅킹, P2P 아니면 기타 다른 거 뭐 한번 책이라도 읽어봤던 뭐 분야가 있다면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다 뭐 읽어봤다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금방 설명했습니다만 그 블록체인을 기타 디지털 분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을 하나 더 적겠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적어도 되고 저는 여기 이제 구성을 총 3000바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반부 1500바이트, 후반부 1500바이트. 자, 이거는 저는 이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3000바이트를 적기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오픈 뱅킹, P2P 아니면 기타 디지털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앞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일반 문과생들은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진짜 좀 특별한 분들 빼고는요. 근데 이 앞쪽에서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앞쪽에서 적는 거 당연히 좋겠죠. 없으니까 이제 뒤쪽을 적는 거죠. 자, 앞쪽이든 뒤쪽이든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자, 해당 분야를 학습했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전반부 300바이트 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 300바이트는 여기는 그때 당시 학습하게 된 배경 그쪽 지식에 대한 어떤 상황과 배경 거기에 대해서 300바이트.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여기 잘못됐네요. 자, 중간에 900바이트. 자, 중간에 900바이트에는 여기 600이 아니고 900입니다. 자, 여기도 300이 아니고 900이고요. 자, 여기 중간에 900바이트는 이제 그 학습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이 분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내용, 이 분야를 우리 은행권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여러분들이 보고 배웠던 거죠. 자, 그걸 900바이트의 본론 부분 적고 마지막 300바이트, 각각 마지막 300바이트에는 그 공부했던 내용의 결과, 그래서 이런 걸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300바이트, 여기 600바이트가 아니고 300바이트죠. 그래서 300, 900, 300, 300, 900, 300, 아래쪽 1500바이트도 300, 900, 300 이렇게 나누어서 이 메인 내용은 좀 중간에 900바이트짜리 여기에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 별표를 치고 있는 이 부분에 메인 내용 900바이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학습 내용,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 했으면 프로젝트 내용, 또 거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도 여기 좀 언급을 해도 됩니다. 책을 읽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여기 책 한 권 읽었던 것도 적을 수 있냐? 학습했거나 하니까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몇 가지를 선택할 거냐? 자, 제가 지금 구조를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선택했던 케이스를 저는 이제 적고 있죠. 300, 900, 300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자, 몇 가지를 선택할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를 선택하면 1000바이트,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1000바이트로 가면 역시 조금씩 이제 압축시키면 되죠. 분량을. 그리고 이제 두 가지보다 세 가지를 적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적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더 분량이 작아질 거니까요. 그 다음 무엇을 선택할 거냐? 대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뒤쪽에서 이제 두세 가지 정도가 선택되어질 것 같은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학습했던 거를 선택하냐, 프로젝트 했던 거를 선택하냐인데 프로젝트 했으면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습이 어디까지가 학습이냐? 책 한 권 읽은 것도 학습이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좀 해봤다. 그런 내용을 적겠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레포트를 읽어봤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 내용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5번을 적었으면 좋겠고, 이쪽 앞쪽이 좀 생소한 부분은 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5번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은행 자소서가 좀 길고도 어렵죠.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총 5개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느 게 그래도 제일 어려울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이 5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번 디지털 쪽 영업 전략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영업 전략은 4번이죠. 자, 프로젝트 진행했던 또는 학습했던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적어라. 자, 이 5번 디지털 쪽이 그래도 우리 일반 문과생들에게는 이 오픈 뱅킹, P2P, 기타 디지털 분야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조금이라도 덜 생소한,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될 텐데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적기 어려운 게 또 3000바이트짜리 4번이 두 번째로 어렵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국민은행의 영업 전략까지 이제 또 적어야 되고, 이 영업 전략은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접근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그 지원 동기와 채용 이유, 특히 지원 동기를 그냥 회사 소개서를 적었으면 채용 이유만큼은 조금 차별화되게 적어보시라. 그리고 2번과 3번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요 순서대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 비중을 가지고 우리 국민은행 채용 공고가 살짝 좀 오류가 있었지만 그 무시하시고 그래도 좋은 은행입니다. 좋은 은행이니까 자소서 잘 적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